좋아요, 구독.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11월 세 번째 주 경제사부 바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열어 뭐합니까? 시장이 정신없이 거의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공매도 금지한 뒤로 한 주 정도가 지났는데, 폭등했다가 다 뺐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저희 2차 전지는 또 방향을 못 잡고 있고, 이럴 때 2차 전지 해결사, 2차 전지 전도사, 2차 전지의 마지막 보루, 희망의 보루. 네, 우리 윤석천 평론가님 모시고 오늘 또 재밌게 또 꾸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평론가님은 마음이 조금 불편하셨겠어요. 마음이 그렇게 썩 뭐 좋지는 않죠. 그렇죠. 주가 하락하는데. 제가 믿음을 가졌던 주가 흐름이 네. 사실 여의치 않고 변변치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울고 싶습니다. 마음이 좋지는 않죠. 네. 예. 이럴 때 그러면 그런 전략은 어떨까요? 생각을 바꿔서 네. 아니다. 네. 나는 2차 전지가 이제 아닌 것 같고 다시 그냥 싹 정리하고 다른 쪽으로 바꾸겠다. 네. 이런 전면적인 어떤 전략의 수정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어떤 주식이든지 간에 네. 계속해서 모니터링은 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지금 내린 게 과연 네. 이 회사의 펀더멘털에 이상이 있어서 내린 거냐, 네. 아니면 일시적인 노이즈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일시적인 어떤 경제 상황도 될 수가 있을 거고요. 네. 그럼 원자재 가격의 하락 이런 것도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경기 변동도 거기에 저는 노이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펀더멘털에 이상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네. 그런 어떤 노이즈를 갖다가 흔들릴 필요가 있을까? 예. 저도 물론 검토는 전부 다 하죠. 그런데 계속 이제 가장 더 중요한 공부하시죠, 거는 요즘 같을 때. 요즘도 계속 공부를 하고 네. 계속 이 시장을 갖다가 모니터링 합니다만은 네. 2차 전지의 어떤 기조적 성장, 누구는 구조적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 기조적 성장은 예. 이거는 당이다 제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 당위성, 그걸 갖다가 저는 진정한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각종 노이즈들을 갖다가 신호가 누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일시적으로는 그런 노이즈들이 너무 강해서 네. 그런 신호를 갖다가 가령 막 이렇게 노이즈가 심할 때는 네. 라디오도 잘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라디오 신호가 잘 안 들리지 않습니까? 또 뭔 얘기를 하든 간에 네네. 보지도 않죠. 그냥. 네, 그렇지만은 예.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면은 네. 그 노이즈들은 흐려지고 본 방송이 라디오 방송이 깨끗하게 들리는 것처럼 예. 우리는 그 신호를 보고 가야 되는 거지. 네. 노이즈에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한두 끝도 없다. 네. 어제죠? 어제 잠시만요. 예. 일단은 2차 전지 쪽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벌써부터 한마디 하셨는데 네. 뭔가 이렇게 채증이 싹 가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 본격적으로 채증 가시는 거는 예, 조금 이따 예, 2차 전지 예, 쪽에서 예, 본격적으로 털어보고요. 네네. 그 전에 이제 시장 동향 보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요즘 같이 거의 무슨 널뛰기 하는 장세. 네. 공매도는 금지를 해서 놨는데 네. 시장은 그러면은 이제부터 시작해서 그냥 쭉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난리법석이죠? 그렇지는 않죠. 네. 어떤 시장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네. 일단 공매도가 금지된 첫날에 네. 사실은 진짜 몇 년 만에 몇 개월 만에 상한가를 보는 거죠. 고장난 줄 알고 다시 털어보고 2차 전지들을 날랐죠. 네. 그게 사실은 일반인들의 어떤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을 갖다가 저는 대변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폭등하는 장세가 이어지게 되면은 네. 반드시 조정하는 국면이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문제는 그렇게 폭등화했었던 어떤 그 저점을 다시 뚫고 내려가느냐. 네. 아니면 거기서부터 약간 횡보를 할 수도 있겠죠. 네. 횡보 장세가 이어지면서 다시 반등의 기회를 엿보느냐가 가장 중요한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매도에 대해서는. 공매도 금지가 이게 어떤 단순한 금지가 아닙니다. 과거의 공매도 금지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대통령실, 네. 그죠? 여당, 내각, 네. 금감원, 네. 그다음에 일부 보도에 의하면 금융위원장 약간 공매도에서 부정적인 분이 네. 드디어 돌아섰다. 물러서 이게 교체될 가능성. 예. 특정신문은 그것까지 언급을 해요. 예, 위에서 얘기를 하는데. 예, 그다음에 12년 만에 네. 대통령께서 금감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예. 이게 갖고 있는 어떤 상징적 의미들을 여러분들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똑바로 해라. 예. 이런 거요. 예.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의도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네. 공매도 금지 첫날에 그럼 공매도 세력들이 내년 6월까지만 버티자. 예. 총선 지나고
총선용이다 생각하면서 뭐 예. 6개월 6월까지만 버티게 되면은 다시 뭐 흐지부지 되면서 될 거다라고 하는데 네. 이번에는 그걸 그 집권 여당이라든지 대통령실까지 나서면서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서면서 네.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어떤 명확한 의지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들이 뭐 사실은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공매도가 일단 금지가 됐다고 해서 사실은 시장을 누를 수 있는 힘이 네. 세력들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또 다른 뭐, 조치는 할 뭐 수 여러 있죠. 가지 뭐. 있죠. 예, 예. 뭐 지금 얘기하는 뭐 시장 조성자나 뭐 유동성 공급자 네. 그 위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권한, 예. 특권을 이용을 해서 그거 이외에 따른 공매도를 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심지어는 뭐 선물을 갖다가 누르면서 맞습니다. 뭐 현물 시장을 갖다가 강하게 압박을 하는 네. 현물 뭐 매도 차익을 만들 수도 있겠죠. 네. 예.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제 사실은 시장 조성자라든지 아니면 유동성 공급자에 대한 공매도에 대한 어떤 금지 방안들까지 심지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다 그러면 유일한 수단은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선물을 갖다가 매도 치면서 예. 현물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건데 그렇죠.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하거나 네. 예, 예. 그 매도 차익 거래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걸 유도를 하거나 네. 아니면은 뭐 해야 되는데 공매도를 치거나 네. 근데 현물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매도는 안 되니까 더 이상. 그렇죠. 예. 현물을 갖고 있는 애들은 이제 매도를 칠 수는 있겠죠. 조금씩 네. 조금씩. 예. 그렇지만 그런 물량이 과연 얼마까지 갖고 있느냐, 현물을 갖고 있을 거냐. 네. 어차피 공매도는 금지가 돼 있으니 공매도를 더 이상 못 할 거고.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매도 칠 수 있는 세력은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 회사들 같은 경우에서 2차 전지 쪽에 강하게 매도세가 나온 줄 알고 있어요. 네. 그건 뭐 그게 뭐 공매도인지 아니면은 뭐 현물 매도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네. 현물 매도를 치는 거는 한계가 있을 거란 얘기죠. 네. 이틀 뒤에 가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뭐 포스코라든지 네. 지금 2차 전지의 대부분의 물량들을 네. 사실은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예. 그렇죠. 예. 현물 갖고 있는 거 거의 없단 말입니다. 네. 그다음에 뭐 대차로 사실은 빌릴 수도 없잖아요. 공매도 자체가 금지가 돼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럼 어디한테 유리한 게임이냐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렇죠. 시장은 단기적으로 노이즈를 흔들 수 있어요. 네. 그런 흔들 수 있는 세력들이 있고 그런 수단도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지만 걔네들이 그런 수단을 쓰면 쓸수록 사실은 그 힘 자체가 계속해서 소진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되는 거고. 소진이요? 예. 예, 시간은 우리 편. 갖고 있는 편. 네. 그러니까 현물을 갖고 있으면서 네. 그 계속 버티는 쪽이 시간이 갈수록 유리해진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팩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뭐 사실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네. 나도 이제 곰곰이 반성을 해보죠. 네. 야, 이거 내가 보유 편향에 혹시 휩싸여 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네. 사실은 그런 증거, 내가 네. 보유 편향에 빠져 있다는 증거, 네. 뭐 이런 증거 자체를 갖다가 네. 사실은 내 자신이 전혀 갖고 있지 않다. 꿀리지 않는다. 네, 꿀리지 예. 않는다. 예, 예, 어디에 예. 내놔도 꿀리지 않는다. 네, 예.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공매도 금지의 약발이 네. 왜 하루 만에 그쳤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의 얘기는 사실은 대차 잔고가 일단 감소를 할 거고요. 그렇죠. 첫 번째로. 예. 그다음에 롱숏 펀드들이 뭐 보면은 뻔히 알잖아요. 숏을 커버링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버티겠죠. 네. 대신 롱 포지션을 갖다가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네.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숏 커버링에 나서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예. 또 한 가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변수는 시장 뭐 조성자라든지 유동성 공급자 문제들 일단은 지금 그 정부 여담이나 정치권의 어떤 입김 때문에 사실은 여의치가 않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 선물 매도를 촉발시켜서 현물 매도라든지 뭐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시키는 건데 네. 과연 얘네들이 현물을 얼마나 들고 있을 거냐. 그렇죠. 물론 들고는 있겠죠. 네. 그렇지만 그 물량이 얼마나 될 거냐는 건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렇게 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시간이는 우리 편.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봤을 때 그러면 시장 전반적으로는 그 공매도 압박들이 느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 이거 뭔가 불리한데 그러면 이제 네. 청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당연히 그렇죠. 네, 그것까지 같이 맞물려서 시장은 그러면 우상향 쭉 쇼 커버링이 시작되는 단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쇼 네. 커버링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개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인원이 많잖아요. 뭐 일선에 그렇죠. 따르면 1,500만 명을 넘다. 실제로 1441만 1,700만이라고도 하고 예예예. 일부에서 한 1,400만 명 정도라고 예, 예.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 중에는 그 똘똘 뭉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 어느 정도 뭐 차익 실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뭐 그런 물량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네. 이런 노이즈에 흔들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 아니면 뭐 양도세 또 낼 때가 가까워졌으니까 네. 물론 뭐 양도세 부담도 지금 확 줄여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10억에서 일부에서는 뭐 50억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도 굉장히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큰
혜택이다. 그렇죠. 시간은 우리 편. 시간은 우리 예, 편이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는데 얘기가 좀 빗나가는데 어쨌든 1,500만 명 정도가 일시에 단결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예요. 어렵죠. 으쌰으쌰 하면서. 네. 그렇지만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 몇 명이나 되겠냐 이거예요. 이 조직적으로 사람들 뭐 움직이는? 예. 가끔가다 만나서 술도 마시고 내가 네. 그러는 줄 알고 있는데 네.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손해가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조그만 조직에서도 분명히 먼저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자기 손해를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네. 아니면 지금 이득 보고 있는 구간에서는 이득 보고 있는 구간을 털고 네. 그 쇼커버링을 시작을 하겠죠. 네. 그러는 순간에는 이게 들불처럼 번지면서 쇼커버링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러니까 뭐 형님하고 네네 그렇죠. 술 마시는 거 이거보다 예, 예. 내 돈이 먼저다. 아니 당연히 예. 그거는 아니 뭐 사실 뭐 개인들도 뭐 누군들 돈에 욕심이 없겠습니다만 그렇죠. 이 사람들은 실제로 돈 벌려고 뭐 작정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 뭔 짓을 못 하겠어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시장 자체적으로도 상방의 압력들이 조금씩 더 막 스물스물 다가오고 있다. 예, 그렇죠. 이쪽으로 이게 네. 사실은 이게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게 오늘도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확 네. 약세로 돌아설 것까지는 않아요. 뭐 그렇죠. 강보합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는데 네. 그러면 사실은 투심들은 조금씩 안정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벌써 예탁금이 조금씩 늘잖아요. 계속 바닥을 치다가. 맞습니다. 예. 최근 한 일주 사이에 몇 조 정도가 늘어나고 있는 줄 알고 이제 있는데 47조까지 들어왔습니다. 예, 47조까지 늘어난 줄 알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투심들이 서서히 좀 네. 응집이 되고 있다. 네. 사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이게 조금씩 꼬리를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예탁감이 급격히 늘면서 과거와 같은 포모 증후군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네. 벌써 미국 시장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 뭐 어제 그제죠. 그제 같은 경우에는 소형주들 러셀 2000 같은 경우가 한 5% 이상 올랐고 그렇습니다. 지역은행도 한 7% 정도 올랐어요. 맞습니다. 그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들은 다시 포모 증후군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는 거고요. 네. 어쨌든 시장을 억눌렀던 가장 큰 힘, 네. 공매도 네. 이 부분이 그 개인 투자자들의 열망 네. 거기에 마침내 정치권이 응답을 하면서 그게 일단 풀려가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거고 네. 실제로 공매도는 일단 금지가 돼 있는 거니까요. 네. 그다음에 시장 조성자라든지 유동성 공급자들이 과거처럼 뭐 시장 조성을 위해서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뭐 공매도를 쳤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거 이상 쳤겠죠. 그 부분에 대한 뭐 일단 조사도 들어갔으니까 네. 그러니까 조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아무래도 몸을 사리게 될 거고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물 매도를 통한 현물 매도 압박도 사실 한계가 있을 거다라고 보는 게 네. 합리적인 추론 아닐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네, 만약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들어서 죄송한데 네, 사모님께서 네. 예. 갑자기 돈이 생기셨어요. 네. 그 돈의 추천은 잘 모르겠지만 네. 예. 어디서 빌린 돈을 받았다. 네, 그래서 여보 네, 이거 요즘 보니까 은행에서는 이자 한 뭐 특판 나와서 5%짜리도 주는데 네, 거기 그냥 가입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주식 살까? 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평론가님은 어떻게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나는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예금을 산다. 아니야 주식을 사는 거죠. 예. 지금 뭐 생각을 해보죠. 고점 대비 네. 지금 전기 그 차 섹터 부분에서 네, 예, 예. 거의 50% 60% 절단했어요. 예. 근데 생각을 한번 해주십시오. 네. 지금 아무리 시장이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네. FM 가이드가 추정한 거 양극재 회사들 추정한 거 25년까지 실적을 제가 좀 추려봤더니 지금 이렇게 어렵다라고 하는데 매출 성장이 거의 50%, 예. 영업이익 성장이 거의 67%에 달해요. 네. FM 예. 가이드 추정이에요. 25년까지. 2025년까지요? 25년까지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 우리가 25년부터 사실은 시장이 빅뱅 폭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벌써 절반 가까이 절단 났어요. 네. 그러면은 세상에 이렇게 성장하는 섹터에 네. 지금 이렇게까지 주식이 낮아진 게 네. 과연 뭐가 있느냐 우리나라 음. 섹터에 음. 여러분들이 그런 걸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 네. 저는 어제 그 미국 에너지부에서 발표한 네. 그 성명서를 한번 봤어요. 에너지부에서 미국 에너지부에서 에너지부에서 발표한 예. 이게 좀 약간 좀 길어요. 그래서 네. 제가 좀 보고하겠습니다. 그 자막으로 이렇게 나갈 겁니다. 영어죠? 네. 영어 이렇게 아, 영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 한글입니다. 번역하셨어요? 제가. 예, 직접 제가 번역해 오셨어요? 아유, 어유 감사합니다. 예. 전기차 판매는 계속 성장 중이다. 네. 둔화 쇠퇴에 대한 오해. 네. 오해라고 하면서 네 가지를 짚었어요. 예. 전기차 판매는 절대 수치가 감소하고 있다는 노이즈가 있다. 네. 그렇지 않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에 관심을 갖고 있고 네. 경제 상황, 지역에 따라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지속 성장하고 있다. 네.
그다음에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 뭐 아, 이런 그렇죠, 논의도 그렇죠. 있죠. 예. 현재 미국 사용자들은 집, 직장 등에서 충전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랑 달라요.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많지만 걔네들은 네. 거의 다 단독주택이에요. 그렇죠. 다 개인주택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바이든 정부는 50만 개의 충전소를 고속도로를 따라서 깔 거다. 그것도 걱정하지 모자란데요. 말아라. 예, 예. 걱정하지 말아라. 네. 그다음에 소비자들 관심이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 시들해지고 있다. 이거에 대한 반박은 뭐냐? 현실은 정반대다. 환경 우려, 정부 인센티브, 그다음에 배터리 기술 발전, 충전 인프라 확충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아하. 거짓말하지 말아라. 예. JD 파워 23년 6월 전기차를 갖다 JD 파워에서 조사한 거예요. 예. 전기차를 고려하고 있냐? 향후 차를 살 때. 네. 2021년은 57%였습니다. 네. 57% 정도가 전기차 다음엔 살 걸 갖다 고려하고 있다. 절반이 살짝 넘네요. 예. 올 6월 전기차 고려한 비중이 63%가 넘었다. 어허. 통계를 갖다 내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전통 내연기관과 경쟁해서 비싸다. 웃기지 마라. 네. 신규 전기차는 20%가 지금 하락해 있다. 아, 그 배터리 가격도 가격도 인하하죠. 하락하고 예. 있고 예, 예. 보조금, 특히 세금 등 앞으로 점점 더 저렴해질 것이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지속 가능성을 중시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차 궤도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 이런 소음에 네. 속지 말아라. 그거 이렇게 프린트 해가지고요. 예. 저희 책상에 딱 붙이고 네. 2000년대 흔들릴 때마다 그거 보면서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 또 하나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뭐 얼마 전에 네. 포드도 뭐 공장 건설 처리하고 네. GM도 그 공장 짓는 거 네. 뭐 내년에 가동 목표를 갖다가 25년으로 옮겼다라고 했잖아요. 네. 어제 UAM 그가 전미 자동차 노조하고 예. 미국 자동차 3사가 완전히 끝났죠, 파업이. 예, 감정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그 합의에서 눈에 띄는 게 뭔지 알아요? 뭡니까? 전기차 생산을 늘린다. 아. 몇십 조를 더 투자한다. 예. 이게 합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UAW에서 왜 그런 합의를 내용을 했냐면은 예. 일자리를 늘리는 게 가장 큰 주안점을 두는 거고. 네. 그래서 그게 오늘자 신문에 나온 겁니다. 네. 이거는. 예. 그 합의 내용 중에 전기차 어떤 설비 투자라든지 투자를 갖다가 더 빨리 하고 네. 더 생산을 갖다가 더 늘려라. 신차를 갖다가 그래서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스텔란티스, GM, 포드 더 늘리는 게 잠정 합의안으로 이미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관련돼서 뭐 개발이나 이 생산을 약간 좀 지연시켰다는 게 그렇죠. 그러면 지금 당장은 뭐 여러 가지 뭐 노조 관련된 활동 때문에 조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은 이제 내년 가게 되면 다시 돌아갈 것이다. 아, 그렇죠. 아니 네. UAW가 전기 자동차 노조에서 합의한 오히려 거니까요. 이걸 갖다가 그거 한 거예요. 합의를 한 거예요. 잠정적 예, 예, 예. 합의를 한 겁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인데. 네, 사실 예. 전기차 시장이 둔화됐다는 거는 네. 둔화되는 이유는 뻔하죠. 네. 호금리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최고 신용 등급이 좋은 사람들 오토론 받을 때 얼마 받아요? 거의 지금, 8%가 나올 겁니다. 아니 지금 13%예요. 13%. 그렇게 내가 올라갔어요? 어제 검색을 해봤어요. 13%요? 아. 13%, 14% 네.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신용 나쁜 사람들 21%에서 22% 줘야 돼요. 무슨 이런 사채꾼 네. 지금 차 팔고 오토론이 거의 네. 그래요. 네. 신차든 중고차든 공이 네. 굉장히 비싼 상황이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 차를 사긴 사야 되지만 네. 차를 살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럼 이게 내연기관도 같이 줄겠네요. 아 당연하죠. 예, 예. 이거 올해 9월까지 통계를 보면 알아요. 예. 올해 9월까지 내연기관 전 차종이 14% 성장하는데 그쳤습니다. 제가 이거 글로벌. 예, 예. 근데 전기차가 51% 성장했어요. 예. 그 와중에. 예. 그 와중에? 이거 뭘 말해? 이런 와중에도. 그 와중에, 예. 이런 와중에도. 그러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신호라고 하는 거는 네. 사실 이 미국 에너지부에서 발표한 일종의 어떤 성명서에서 보듯이 예. 지금 우리나라 신문들이 9월, 10월에 그렇게 떠들었던 전기차 시장에 뭐 둔화를 넘어서 뭐 어떤 일부에서 종말이라고 침체다. 나왔습니다. 예. 뭐 한국에서 전기차가 안 팔린다. 예. 무슨 뭐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눈과 귀를 갖다가 흐리는 사실은 노이즈에 불과했다. 노이즈다. 우리가 당연히 가야 될 길이 있는 거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제가 계속 하는 얘기지만 너 다음에 무슨 차 살 거야? 차 안 사 그러던데요. 아니 뭐 차 안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금 너무 힘들어서 차 안 사야 되는데. 나는 예. 다음에 나도 이제 차를 바꾸게 되면은 네. 가령 뭐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바꿀 계획이지만 네. 그때는 전기차를 고려할 거예요. 야. 전기차를 살 겁니다. 예, 예. 당연히 그리 가야 되는 거고. 태워주세요. 예. 그리고 우리가 보통 전기차 보급률이 예. 뭐든지 그래요.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네. 이 모바일 폰도 마찬가지고 이 휴대폰도 시장 점유율이 보통 10% 정도를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 뒤로는 도저히 못 간다. 10%가 넘어가면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빠꾸는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 예. 원색적인 단어였어요. 빠꾸는 못 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럽은 벌써 10%가 넘었고. 넘어갔죠.
사실은 미국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7에서 8% 정도라고 있는데 네. 올해 정도 지나면 거의 10% 되겠죠. 네. 도저히 그러니까 거역할 수 없는 대세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신다면은 네. 그 전기차 시장의 성장 그거를 갖다가 그 궤도에 이상이 있다라고 하는 노이즈에는 네. 사실은 그건 그냥 눈 꾹 감고 귀 닫고 안 듣는 게 가장 속편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 기사 나오고 또 한국의 언론 쪽에서는 네네. 미국의 행정부 에너지부가 쓴 거다. 네. 바이든의 입김이 작용했다. 네. 이런 쪽으로도 뭐 또 나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폄하하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에 옹호하는 색깔의 눈조가 많이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도 하더라고요. 당연히 뭐 그런 얘기는 나올 수가 있겠죠. 예, 예, 그래서 예. 뭐 트럼프 행정부가 들었으면은 뭐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이제. 미국의 뭐 네. 이런 스탠스가 조금 바뀌는 거 아니냐라는 뭐 얘기들을 분명히 하는데 네.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예. 지금 전미 자동차 노조까지 전기차 전환에 대해서 오히려 더 촉구하는 입장에 있다는 걸 갖다가 명백히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건 사측의 입장이 아니라 네. 노조 측의 입김이 굉장히 그렇죠. 많이 작용한 합의서라는 얘기예요. 예. 두 번째, 10%가 넘어가면은 트럼프가 설사 당선된다고 그래서 네. 이걸 갖다가 다시 과거로 돌릴 수 있느냐, 어떤 명분으로 돌릴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제가 하는 얘기지만 미국이 왜 이렇게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을 압박하느냐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 자동차를 갖다가 시장을 연 건 어느 나라입니까? 그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했었죠. 예. 미국이에요. 그죠? 네, 예, 예. 근데 미국이 자동차 패권을 갖다가 다 뺏겼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일본, 독일한테 다 뺏겼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전기차 시장은 다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가장 강한 그렇죠. 어떤 모멘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이쪽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니까 중국 애들이 덤벼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거의 뭐 어떻게 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네. 유럽까지도 막 침투 시작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자동차 시장에서 이 패권을 갖다가 다시 장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게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절대로 바이든이 그 전미 자동차 노조에 가서 그랬잖아요. 네. 전기차 시장 가만두지 않겠다, 중국 전기차 시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강한 어조로 얘기했는데 트럼프가 들어왔어요. 네. 다시 중국에 대해서 문을 열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트럼프는 더 하면 더 하겠죠. 그렇죠. 예. 이 지금 우리 그 미중 갈등을 제일 먼저 포면적으로 시작한 사람이 그 민주당 정부입니까? 트럼프입니까? 네.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중국을 상대로 해서. 네. 그걸 바이든 행정부가 이어서 지금 반도체와 AI 그다음에 전기차 쪽에서의 어떤 전쟁을 시작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네. 이걸 트럼프가 다시 받았다라고 합시다. 네.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 이걸 갖다 다시 되돌리고 중국과 손을 잡고 전기차 문 열고 예. 반도체 수출 통제 전부 다 풀고 이런 행동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글쎄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서 네.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그들의 주장은 또 그겁니다. 네. 이거 어차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만든 IRA 법안 네네. 이쪽을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나 아니면 2차전지 쪽에서 보조금을 줬던 거 네. 일단 이거부터 싹 걷어내겠다. 네. 그러면은 일단 전기차가 비싸졌습니다. 네. 그러면 과연 그 내연기관차를 타겠느냐 전기차를 타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트럼프가 네. 트럼프 대통령은 포퓰리스트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긴축적인 정책을 쓸 거라고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내내 네. 큰 정부 재정 확대를 갖다가 오히려 그 양반이 더 했어요. 맞습니다. 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 그래서 IRA법을 갖다가 축소시켜? 약간 변형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대중은 일단 IRA법에 일단 길들여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트럼프가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갖다가 흔들 수 있을 만큼 일단 줬던 대중들한테 줬던 걸 갖다 다시 뺏어올까요? 오히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네. 가령 뭐 부자 증세 네. 이런 것들도 한 발 더 물러설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네. 오히려 감세를 통해서 항상 그 우파 정부가 들어오면 항상 그런 정책을 쓰지 그렇죠. 않습니까? 감세 기업과? 정책을 통해서 예, 예. 기업 성장을 돕고 맞습니다. 뭐 이런 쪽으로 더 집중하겠죠. 네. 개인들에 들어가는 IRA법 그다음에 그 전에 민주당 정부가 그 팬데믹 기간에 행했던 네. 그 수표 네. 뭐 이런 것들 그 사실 그것도 전부 다 어느 때 한 거라는 말입니까? 전부 다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만약에 줬다 뺏는다? 네. 안 주는 이만 못해요. 줬다 뺏으면 더 열받죠. 예. 아니 가장 쉬운 표현이 그겁니다. 네. 차라리 안 주면은 거기에 익숙해서 그냥 사는데 네. 좋았어 계속 예. 국민들한테. 근데 이걸 어느 날 갖다가 줄이거나 없애? 그러면 인기가 또 떨어지니까. 이거 정치인이 예. 선택할 수 있는 네. 진짜 대안이 아니에요. 음. 진짜 내가 폭망하겠다라는 어떤 작심을 하지 않는 이상 네.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예. 지금은 막 이렇게
하셔도 네네. 막상 가게 되면 손을 못 댈 것이다. 아, 이거 예. 그 굉장히 어렵고 정치 생명을 걸어야 될 거란 얘기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드는 문제가 그러니까 저희가 전기차의 확장과 관련된 쪽에서 지금은 많이 좀 위축돼 있지만 네네. 그러면 우리 평론가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만약에 네. 금리도 다 왔다. 아까 오토론이 뭐 13%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네. 이게 만약에 그러면 이제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내년 가면 뭐 5월이나 6월쯤 되게 되면 금리가 내려간다. 네, 그런 전망들도 하더라고요. 네. 예. 그때쯤 되면 다시 전기차 수요는 또 확 살아날 수 있을까요?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내구재 쪽에 대한 수요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내부재에 대한 수요는 약간의 그 레그 이펙트는 있겠지만은 네. 금리가 내려가면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겠죠. 네. 사실은 지금 이제 미루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고금리 때문에 그런 불편하지만 참자. 예, 불편하지만 약간 좀 참자. 예, 예. 자동차도 사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예. 사실은 뭐 지금 그 모기지 금리도 그렇고 오토론도 그렇고 너무 비싼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만 참고 금리 내려가면 좀 사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그렇습니다. 갖다 이제 펜트업 수요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연 수요가 금리가 만약 진짜로 내려가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네. 사실은 이때부터 폭발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갖다가 가장 고려를 하기 시작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일단 미국이 금리 인하 사이클로 접어들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금리 인하를 하는 속도 자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각보다 오히려 빨라질 수 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내구재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폭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보다 보니까 또 하나 느껴지는 게 그게 있더라고요. 네. 이번에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수출 동향을 쭉 보다 보니까 네. 양극재 쪽부터 네. 이제 전기차 쪽은 그나마 그래도 현대차가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애매하긴 하지만 네. 네. 양극재 수출 동향하고 같이 보게 되면은 이쪽이 네. 일단 저희가 보통 보면은 P라고 하는 메탈 네. 가격이 리튬 메탈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꺾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Q가 꾸준히 올라오면서 버텨줬어요. 네. 이 Q까지 하락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수출이 이제 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거는 그럼 언제쯤 변화가 나올까요? 일단은 지금 P가 하락하고 있는 문제는 거의 종점에 다다랐다고 아, 저는 다다랐다. 생각을 예. 합니다. 네. 일단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킬로그램당 한 $20 선이 그 생산 원가 수준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럼 지금부터 만약에 더 내린다고 하면은 네. 생산하는 사람들이 생산할 유인 자체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감산이네요. 어떻게 또. 감산이죠. 예. 그다음에 사실은 우리나라 그 양극재뿐만이 아니라 네. 전해액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그 동박 뭐 양극 저 알루미늄박 네. 등등이 네. 이 원자재 가격 하락의 여파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쵸, 비싸게 수혜적이죠. 사서 네. 싸게 팔아야 됐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3분기에 영업 적자들이 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보다 더 내릴 거냐는 걸 갖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두 가지, 그러니까 이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네. 이 코모디티 가격이라는 거는 달러 가치랑 그러니까 부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렇죠. 항상 그래요. 뭐 네. 여러 가지 다른 거 다 이렇게 제쳐두고서라도 네. 원자재 가격, 예. 가령 뭐 오일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리튬이라든지 철이라든지 구리라든지 뭐 동이라든지 이런 코모디티들 같은 경우에는 네.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은 그 가격 자체가 하락을 해요. 그렇죠. 그럼 예.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달러 가치가 앞으로 지금보다 더 오를 거냐? 달러 인덱스가 아니면 네. 더 하락할 거냐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보시면 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미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닉 티미라우스라고 있잖아요. 월스트리트 기자. 네. 걔가 아주 인상 깊은 얘기를 닉 했어요. 티라미스. 닉 티미라우스. 티미라우스입니까? 네, 예. 네, 티미라우스. 연준의 비공식 대변이라 보통 연준의 얘기하죠. 요거라고 합니다. 요거라고 예, 보통 예, 얘기해요. 예.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10월 고용 보고서와 인플레이션 보고서는 연준의 마지막 금리 인상이 지난 7월임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끝났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은 달러도? 일단 예. 그렇죠. 미국의 경기 성장이 뭐 3분기에 워낙 정점을 찍었으니까 성장이 그렇죠. 둔화될 가능성도 높죠.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10년물 금리 자체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러니까 달러가 하락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음. 미국 달러를 갖다가 장기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하락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음. 이런 이상 변동. 가령 네. 뭐 2008년의 금융위기라든지 뭐 팬데믹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같은 어떤 이상한 상황들. 예. 다른 나라들은 경기 침체고 미국만 경기가 좋은 이런 어떤 이상한 상황들에서 강세를 보였다는 거지. 네. 장기적인 어떤 추세 자체는 굉장히 약세 기조에 있다는 거. 네. 그다음에 중단기적으로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달러는 이미 정점을 찍었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아주 특별한 돌발 변수가 발발하지 않는 이상. 예. 가령 뭐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느닷없이 확산이 돼가지고 네. 중동 전역으로 번진다거나 하는 이상한 상황들이 번지지 않으면은
달러는 예. 일단 정점을 찍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네. 코모디티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부의상관 올라오죠. 가격이 올라올 수밖에 예. 없는 거야. 이게 가장 아하. 큰 매크로 변수입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튬 가격은 특히 또 이 미시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일단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 네. 그 양극재 업체든 뭐 동박이든 알루미늄 박이든 이 사람들은 그 소재 가격에 우리 같은 사람들보다 훨씬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일단 비싸게 사온 것들은 다 재고를 갖다 털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 다음부터는 지금부터는 좀 낮은 가격에 사온 것들이에요. 지금보다 네. 더 내린다고 만약에 해봅시다. 네. 그럼 3분기 같은 어닝 쇼크가 나올까요? 그렇죠. 뭐 여기까지 예, 내려와야 되는 일단 거예요. 내렸으니까. 그런데 네. 지금부터 올라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확 상황은 완전히 역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리튬 가격을 비롯한 각종 원자재 가격이 네. 하방 리스크가 많을까요? 상방에 어떤 열려 있는 게 더 많을까요? 이건 역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셔야 된다고 보는 거고 예. 하방으로 내릴 수 있는 확률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10%라고 한다면은 네. 상방으로 열려 있는 게 90%라고 봐요. 네. 그게 단기적, 중기적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음.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이론적으로 3분기 정도가 사실은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이 어떤 실적이 완전히 저점을 찍었다고 보는 게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명확한 합리적 추론이지. 아. 4분기에 더 나빠질 거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글쎄요. 만약에 더 나빠진다고 생각하면 제가 이제 방송 출연을 안 하겠습니다. 와우. 4분기에 그런 더 나빠진다. 폭탄 선언까지. 야. 뭐 정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내심 굉장히 큰 자신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예. 3분기보다 실적이 더 4분기 안 좋아진다. 예. 4분기에는 더 안 좋아질 거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상을 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4분기부터 내년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 사실은 턴어라운드를 갖다가 시작을 할 거다. 아.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고 자리까지 거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뭐 예, 평론가님. 예. 아마 이렇게 얘기하셔도 저희가 불안하면 또 모실 겁니다. 예, 너무 막 던지시면 안 되고요. 예. 그냥 요거 하나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 지난 2주 사이에 네네. 예, 우리 평론가님은 네. 이렇게 가격이 쭉 밀렸는데 네. 그동안에 사셨던 종목 안 파셨을 거고요. 네. 네. 그다음에 너무 비싸서 못 담았던 것들. 나머지 여력들 조금 있는 거. 네. 그거 조금 더 사고. 아, 그렇게 포지션을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계속 뭘 쓰시길래 종목 이름인가 하고 제가 유심히 아니, 봤거든요. 저는- 예. 근데 비읍을 쓰신 거 보니까 거꾸로 BM을 사신 것 같아요. 예. 저 비읍 글씨인데요. 계속 보니까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더 파고 싶지만 예. 예. 평론가님의 또 스타일을 예. 잘 이제 고려해서 예. 나중에 예. 또 안정받게 되면 그거셨죠?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네. 2차 전지 관련된 얘기들은 딱 한마디로 정리하셨습니다. 난 더 샀고 네. 조정을 했지만 여전히 바닥이다. 예. 예. 3분기가 실적이 바닥이다. 안쪽으로 주장을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나 못 볼 수도 있다. 예. 실적 잘 나와라 앞으로 뭐 이런 얘기 염원도 있고 네.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또 동향 보다 보니까 또 시장에서는 여전히 그러니까 이사전지가 쭉 쳐지는 가운데 그래도 신고가 쪽으로 막 또 강했던 쪽들이 네. 반도체 쪽에 있습니다. 예. 네, 반도체 쪽 이번에 보니까 또 11월 초반에 나온 수출 동향도 드디어 이제 뭐 플러스권으로 돌아섰다라고 네. 하게 되면 평론가님께서는 반도체 쪽은 조금 담아보시거나 대응 안 하셨나요? 아니요. 반도체도 뭐 제가 뭐 전기차 섹터만 고집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제가 몇 달 전에도 맞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네. 반도체도 좋은 종목들이 분명히 있죠. 네.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네. 10월 달 통계로 한 1% 정도? 맞습니다. 이거 1%라고 아우 뭐 이게 전년 동기에 비해서 1% 들은 거 가지고 무슨 호들갑이야 그러는데 반도체 전체적으로 보면 1분기에만 우리나라가 거의 40% 맞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예. 그다음에 전년 2분기가 동기죠. 35%. 네. 3분기가 거의 한 22%인가 24%인가 줄었어요. 네. 전년 대비해서. 네. 동기 대비해서. 근데 10월 달에 1%가 늘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디램 가격 자체가 고정 가격이 9분기 만에 네. 9분기입니다. 9분기. 예. 9분기 만에 드디어 이 내리막길을 멈추고 약간 올랐어요. 네. 시장 가격도 역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얘기고 이게 확인을 해주는 건 뭐냐면은 네. 사실은 반도체의 어떤 그 사이클의 저점은 일단 확인이 됐다. 찍었다. 찍었다라고 예. 네.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반도체에서 주목해야 될 게 어디 있냐. 기존에는 이제 우리나라 삼성이라든지 SK라든지 또 다른 나라들의 그 반도체 어떤 증설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큰 화두였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예. 장비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쪽이 조금
탄력을 받아서 올라간 측면들 있죠. 뭐 네. 후공정 쪽에 뭐 장비업체라든지.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제 지금 워낙 내린 네. 주목해야 될 부분은 차라리 소재하고 부품 쪽이 아. 오히려 그쪽이 지금 너무 큰 바닥이니까. 네, 장비가 좀 오르다 보니까. 예, 장비는 이제 좀 상당히 오른 뭐 종목도 있고. 네. 경비 쪽은 좀 특히 후공정 쪽으로 후공정 쪽으로 굉장히 셌었죠. 예, 선단 공정들도 좀 가있고 실적이 괜찮다 보니까. 근데 앞으로는 이제 뭐 감산도 이제 거의 뭐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네. 내년 한 뭐 1분기, 2분기부터는 약간 다시 또 뭐 재고가 좀 감소가 충분히 줄었다라고 하면 증산 네. 다시 이제 좀 생산량을 조금씩 늘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네. 뭐 지금까지 거의 폭망 수준이었던 소재 부품 쪽도 와. 조금씩 움직일 수는 있을 거다. 이게 우리 평론가님 말씀이 딱 맞는 게 네네. 녹화일 기준으로 오늘 같은 날도 네네. 보시게 되면은 그 부품 소재 네. 쪽에 한 중요한 종목 네. 한 종목이 급등합니다. 리노공업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소켓에 또 이제 그 테스트할 때 들어가는 소켓도 소모 네. 부품이거든요. 네네. 이거 관련된 종목이 급등합니다. 와. 그렇죠. 뭐 PCB 업체들이라든지 네. 아무래도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엔 그쪽을 주목을 하는 거고요. 네. 다만 예. 근데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요? 내 자랑 뭐 이런 거. 아니 그게 아니라 예. 그게 아니라 예. 2차 전지 섹터하고 반도체 섹터하고 이게 또 비교하시려고 하신 거죠. 비교를 하려고 했는데 예. 사실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아유, 같고요. 일단 우리나라의 도축이니까 다 올라가면 다 좋은 예, 거고요. 예. 제가 생각하기는 네.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장비 섹터보다는 반도체 쪽도 소재 부품 쪽이 오히려 상승 탄력도가 더 있을 거다. 그렇습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감산 끝나고 약간 이제 가격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됐네. 네. 그런 쪽에 나오게 되면 살살살 붙어주게 되면 이쪽도 바닥지고 돌아가겠죠. 네네. 네, 그런 관점 쪽에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는 또 반도체 안에서도 또 약간 갈등이 생깁니다. 네.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아니 SK하이닉스는 왜 저기까지 가 있는데 네. 지금 보면은 예전에 항상 2등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2등 주자가 여기까지 와서 아직도 적자인데 하면서 저 가격까지 가 있고 네. 삼성전자는 그래도 지금 삼성전자는 그래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인데 네. 왜 아직까지 이제 턴에서 그러니까 이걸 주봉으로 보게 되면 네. 갭 차이가 많이 난다. 여기 와 있죠. 네. 그리고 또 SK하이닉스는 여기 와 있고. 네. 아니 1등과 2등의 주가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느냐 이런 얘기들은 네. 그러면 같이 비교하게 되면 삼성전자를 사야 되나요 지금은요? SK하이닉스는 좀 더 올랐으니까요. 저는 네. 삼성전자가 됐든 SK 하이닉스가 됐든 네. 제 그 포트에서 네. 전혀 저는 뭐 관심 없다. 전혀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소부장 쪽이 낫겠다. 예,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예. 경쟁력 있는 소부장 쪽을 사겠다. 초과 수익을 누린다. 예. 그쪽으로는요. 왜 그러냐면은 네. 뭐 SK 하이닉스가 됐든 삼성전자가 됐든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고 네. 좋은 기업에는 틀림이 없죠. 네. 그렇지만 이게 덩치가 너무 크잖아요. 네. 사실은 네. 덩치가 크면은 사실은 움직임이 있을 때 느릴 수밖에는 없죠. 네. 그게 뭐 어차피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거는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고 네. 결국은 그 변동성이 큰 거를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뭐 하방 탄력성이 큰 게 아니라 상방 탄력성이 큰 것들을 갖다가 네. 찾는 게 사실은 뭐 주식을 하는 근데 이유는 뭐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안정적인 뭐 어떤 뭐 그런 걸 갖다가 추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네. 근데 그 보통 어떤 섹터가 움직일 때는 사실은 미국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걸 갖다 아주 그 잘 보죠. 잘 볼 수 있죠. 네. 우리가 그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성장 중에서 이제 맥니피센스 7이라고 해가지고 큰 거대 그 테크 기업 7개가 먼저 움직이죠. 그렇습니다. 뭐 이들 주식이 움직일 때는 또 뭐 굉장히 크게 또 움직이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나중에 실제로 크게 오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 상승률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네. 가령 뭐 이 맥림 그 거대 기업들이 한 30-40%가 올랐다고 하게 되면 이쪽에서는 몇 배 올라가는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사실 뭐 저는 글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뭐 그렇게 안정성을 추구한다? 예. 그거보다는 그냥 뭐 배당을 갖다가 뭐 이걸 갖다가 어느 정도 바꾸서 뭐 그거에 만족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은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나 주식하는 사람이야. 공격적인 사람이야 이러면서. 예. 내 포커싱 자체는 사실은
뭐 거기에 맞춰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거부감을 좀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아니, 원래 같은 매매를 한다고 하게 되면 좀 더 수익을 많이 줄 것 찾아가는 건 당연히 투자자의 생각이고, 근데 그걸 위해서는 더 많이 챙기고 더 많이 공부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네. 또 그럼 마지막으로 요즘에 또 말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 한미반도체입니다. 네, 한미반도체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다가 이번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보통 이제 이번 실적 3분기에 한 100억대는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3분의 1로 딱 줄었습니다. 29억인가 29억 나왔습니다. 29억 나왔죠. 이걸 보면서 시장에서는 아니 2차 전지도 그렇게 비싸다고 하더니 지금 요거 계산해서 한미반도체 지금 시총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이쪽도 PR이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60배입니다. 네. 아니 2차 전지보다 어떤 건 더 비싸네? 이렇게 나오는 얘기들. 이거에 대해서 한미반도체가 그래도 꾸준히 갈 길을 간다라고 하는 흐름 쪽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아침부터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네. 여기 그따위로 실적을 내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지금은 장비 쪽에 투자하는 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때다. 장비 쪽에 투자하려고 그러면 내가 예전에 말씀드린 아직도 영업이익률이 견고하고 매출이 견고하게 나오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영업이익률이 거대하게 나오는 회사들에 주목해서 그 회사들에 주목하자. 그리고 진짜 반도체 쪽에 투자하고 싶으면 지금은 장비 쪽이 아니라 오히려 관점을 좁혀서 부품과 소재 쪽으로 유심히 보자. 낙코이 과대했던 것들. 그런 것들요? 그중에 그 마지막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은 가장 먼저 주문 물량이 늘어날 종목들. 이쪽에 주목해 보는 게 글쎄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마땅히 해야 할 일 아닐까? 자세할 일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요. 그래도 이제 마지막으로는 시장이 그러면은 그래도 약간 이제 우상향 쪽으로 조금 더 힘을 내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저희가 그냥 2차 전지 반도체만 보고 있어요. 이거 말고라도 우리 평론가님께서 요거는 한번 봐봐야 될 만한 섹터나 아니면 요거는 이번 장에서 좀 돌아갈 만한 그래도 시장에서 좀 눈에 띄게 와 저게 저렇게 빠지더니 이렇게 올랐어? 라고 할 만한 섹터는 뭐 없을까요? 글쎄요, 뭐 제가 그렇게 공부의 폭이 그렇게 깊지가 않아서 넓지가 않아서 사실 다른 종목들을 갖다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뭐 섹터 사실은 그렇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우리나라 그 의류 섹터라든지 화장품 섹터 부분에 사실은 굉장히 견고한 실적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내는 좋은 기업들이 있어요. 좋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제 그 굉장히 시크릿컬하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데. 그러면은 관점은 뭐냐면은 언제 그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서 경기가 좋아질 거냐라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 이제 시장 상황을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 5월 정도를 보고 있는 거고 유럽은 제가 생각하기 영국 같은 경우도 어제 그 CPI 발표됐는데 많이 내렸더라고요. 4.8.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뭐 내년 한 1, 2분기 정도 되기 시작하면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고 금리가 인하가 시작되면 내년 가을 아니면은 뭐 이때부터는 경기가 좀 다시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들이 내년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를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보다 한 2분기 앞서서 그러니까 내년 한 1분기 정도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업체들에도 관심을 갖는 것도 뭐 저도 그럴 생각이고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약간 이제 경기 시그널들이 조금 돌아가는 구조 쪽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쪽에서 좀 약간 소비재 쪽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소비재 쪽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의류 이런 쪽이요. 그쪽에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여러 곳이 포진해 있는 줄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 너무 빨리 들어가면 사실은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빨리 움직이신다고 생각하면 한 2개 분기 앞서서 아니면은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개 분기 앞서서 사실은 시작을 해도 그렇게 늦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평론가님하고 이제 2차 전지 얘기만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쪽에는 혹시나 관심 가지시는 게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근데 마음에 이게 언젠간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한번 좀 이렇게 두드려봤습니다. 아무래도 그 경기를 타는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바뀌는 지점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바뀌는 지점보다 한 발 앞서서 행동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너무 빨리 행동을 하게 되면은 사실
좀 이상한 결과들이 도출되는 경우들이 제가 그냥- 해보니까 좀 있긴 있더라고요. 예, 물리고 시작하는 예, 거죠. 그래서 뭐 그럴 각오가 돼 있다면 뭐 그런 것도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그 알겠습니다. 예. 예, 그 혹시 그렇습니다. 예. 그런 쪽은 어떻게 보세요? 2차 전지랑 같이 어떻게 보면 연결될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자동차 쪽이 있거든요. 네, 네, 현대차, 기아 네, 이쪽도 같은 논리로 보게 되면 네. 차는 잘 팔지 않습니까 지금도? 네. 그러니까 네. 만약에 이제 피크아웃 얘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에 네. 금리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이쪽도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네. 내년도 살짝 뭐 고생했다간 또 잘 나가지 않을까요? 잘 나가길 바라야죠. 발휘하죠. 잘 나가기를 바라야죠. 네. 그렇지만 아까도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지만 저는 등치가 큰 기업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그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건 제가 갖고 있는 어떤 편향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도 좋은데. 아유, 근데 보통 주식하시는 분들이 그런 게 다 있어요. 나는 마음 편하게 대형주한다. 나는 좀 더 초과 수익 누리기 위해서 중소형주한다. 나는 예. 그렇게 뭐 큰 대형주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네. 만약에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 성장률이 거의 정점에 이른 기업이 아니라 네. 그 큰 대기업 중에서도 사실은 연평균 성장률이 40%, 50% 되는 회사들, 30% 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뭐 내가 또 자꾸 중원부원 한다고 얘기할까봐 얘기 안 하는데 네. 그런 기업들은 할 만하죠. 네. 왜 그러면 성장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 네.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뭐 현대자동차, 네. 기아자동차가 예. 앞으로 5년, 10년 연평균 30% 성장할 수 있을까? 폭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절대, 지금은 잘하고 있는데. 지금은 예. 물론 잘하고 있죠. 예. 앞으로도 잘할 거고요. 성장률에 대해서. 네, 성장률에 예. 대해서. 네. 그러니까 연평균 성장률이 30%될 거냐 하는 거에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관심에서는 사실 그렇게 벗어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기승전 2차 전지. 우리 평론가님의 예. 또 깔끔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내용 보시면서 또 최근에 주가가 하락해서 네. 또 2차 전지 투자하시는 여러분들 많이 좀 마음이 좀 위축되고 네.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네. 오늘 이 영상으로 또 쫙 한마디 또 아까 가슴이 채했던 게 이렇게 쫙 내려가서 아 하고 내려가는 이런 느낌으로 네. 이렇게 바라보시지 않으셨나 생각됩니다. 네, 또 안 나오신다고 약간 뭔가를 또 던지셨지만은 아닙니다. 저희가 가서 집 앞에서 촬영하는 한 있다고 하더라도 꼭 모실 겁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들 세 번째 주 11월 세 번째 주 내용들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